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건축 설계 9단계 전체 과정, 챗GPT, 3종 세트 프롬프트, 미드저니 이미지 생성 실전, 이렇게 AI 활용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이번 파트 C에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엑셀 더하기. 챗GPT를 연동해서 공간 프로그램을 자동화하고, 미드저니 고급 기법으로 스타일과 키워드를 마스터하고,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실무 건축사무소는 AI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봅니다. 왕초보도 따라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제 기본 설계 단계로 들어갑니다. 기본 설계란 무엇일까요? 계획 설계는 큰 그림으로 배치, 층수, 용도를 정합니다. 기본 설계는 구체화로 구조, 외장, 창호, 재료를 결정합니다. 실시 설계는 시공 가능한 상세 도면을 만듭니다. 기본 설계는 뼈대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기본 설계에서 결정할 것들을 저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구조 시스템으로 철근 콘크리트인지, 철골인지 목구조인지 정합니다. 둘째, 외장 재료로 콘크리트인지 벽돌인지, 유리 커튼월인지 정합니다. 셋째, 창호 계획으로 창문 크기, 위치, 재질을 정합니다. 넷째, 설비 기본 계획으로 기계실, 덕트, 배관 경로를 정합니다. 다섯째, 마감 재료로 바닥, 벽, 천장을 정합니다. 이 모든 걸 AI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시로 구조 시스템 추천받기를 봅시다. 프롬프트는 너는 구조 전문 건축가야. 3층, 연면적 600제곱미터, 근린생활시설, 1층 카페 더하기. 2층에서 3층 오피스, 건물의 구조 시스템을 추천해줘. 조건은 대지는 평지로 집안 양호. 예산은 중간 수준. 공사기간은 6개월 이내. 내진 등급은 1등급. 각 구조 시스템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표로 정리해줘. 입니다. 결과는 표 형식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조는 장점으로 내구성 우수하고 내진 강합니다. 단점은 공사기간 길고 무겁습니다. 공사기간은 6개월에서 8개월이고 예산은 높습니다. 철골조는 장점으로 공사 빠르고 대공간 가능합니다. 단점은 방화 처리 필요하고 부식 주의입니다. 공사기간은 4개월에서 5개월이고 예산은 중간입니다. 경량철골조는 장점으로 경제적이고 시공 빠릅니다. 단점은 내구성 낮고 방음 약합니다. 공사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이고 예산은 낮습니다. 혼합구조 RC 더하기. 철골은 장점으로 층별 최적화하고 유연성 있습니다. 단점은 복잡한 설계와 시공 난이도입니다. 공사기간은 5개월에서 6개월이고 예산은 중상입니다. 추천은 철골조입니다. 공사기간 더하기, 예산 밸런스가 좋습니다. 이렇게 5초 만에 구조 비교표를 봤습니다. 이제 미드저니의 진짜 파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본 프롬프트만 배웠죠? 이번에는 스타일 키워드를 마스터합니다. 저자가 정리한 핵심 스타일 키워드 12가지입니다. 모더니즘 계열은 첫째, 미니마리트로 미니멀리즘, 둘째 브루탈리스트로 브루탈리즘 노출 콘크리트, 셋째 바우아웃로 바우하우스 기능주의입니다. 자연 친화 계열은 첫째 오가닉 아키텍처로 유기적 건축, 둘째 바이오필릭 디자인으로 바이오필릭 자연 결합, 셋째 서스테이너블로 지속 가능한입니다. 재료 강조 계열은 첫째 엑스포즈드 콘크리트로 노출 콘크리트, 둘째 우드, 템블러로 목재 구조, 셋째 글래스 커튼월로 유리 커튼월입니다. 분위기 키워드는 첫째 웜앤코지로 따뜻하고 아늑한, 둘째 인더스트리얼 스타일로 인더스트리얼, 셋째 스캔디네이비안으로 스칸디나비아입니다. 이 키워드들을 조합하면 무한한 스타일 생성. 스타일 키워드 실전 비교를 봅시다.
같은 건물, 다른 스타일로 만들어 봅시다. 미니멀 버전 프롬프트는 Modern 3-story building, Minimalist architecture, clean white facade, rectangular mass, large glass windows, flat roof, urban context, simple geometric form, soft daylight, R16-9, V6, 스타일 raw입니다. 특징은 심플, 기하학적, 흰색 위주입니다. 브루탈리즘 버전 프롬프트는 3-story building, brutalist architecture, exposed rough concrete, bold geometric volumes, small rectangular windows, raw material expression, urban street, dramatic shadows, overcast sky, R16-9, V6, 스타일 raw입니다. 특징은 거친 콘크리트, 강렬한 메스, 드라마틱입니다. 목구조 자연 친화 버전 프롬프트는 3-story wooden building, timber structure visible, large glass panels surrounded by trees, natural forest setting, biophilic design, warm wood tones, soft natural light, filtering through leaves, sustainable architecture, R16-9, V6, 스타일 raw입니다. 특징은 목재 노출, 자연과 조화, 따뜻한 느낌입니다. 같은 3층 건물이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이게 바로 스타일 키워드의 힘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스타일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3가지에서 4가지 옵션을 30초 만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실무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건축 실무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 중 하나가 바로 공간 프로그램표 작성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첫째, 엑셀 파일 새로 만들고, 둘째, 공간 목록 일일이 입력하고, 셋째, 면적 계산기로 하나하나 계산하고, 넷째, 비율 조정하면서 반복 수정합니다. 소요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입니다. AI 활용 방법은 첫째, 챗 GPT의 조건 입력하고, 둘째, 표 자동 생성하고, 셋째, 엑셀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넷째, 필요하면 미세 조정합니다. 소요시간은 10분입니다. 20배 빠릅니다. 실전 예시로 도서관 공간 프로그램을 봅시다. 시나리오는 연면적 1200제곱미터, 3층 건물, 용도는 공공도서관입니다. 스텝 1은 챗 GPT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프롬프트는 너는 도서관 설계 전문 건축가야. 연면적 1200제곱미터, 3층 규모의 공공도서관 공간, 프로그램을 작성해줘. 필수 포함 공간은 열람실로 일반, 어린이, 디지털, 서고로 개가식, 폐가식, 사무공간으로 직원실, 관장실, 부대시설로 카페, 화장실, 로비. 각 공간의 면적과 비율을 표로 정리하고 층별 배치 추천도 해줘. 입니다. 결과는 3층 도서관 공간 프로그램입니다. 총 1200제곱미터입니다. 1층 로비와 안내 데스크는 60제곱미터로 비율 5%입니다. 배치 이유는 진입 공간과 안내입니다. 1층 어린이 열람실은 150제곱미터로 비율 12.5%입니다. 배치 이유는 접근성과 소음 분리입니다. 1층 카페와 휴게, 공간은 80제곱미터로 비율 6.7%입니다. 배치 이유는 편의 시설입니다. 1층 화장실은 40제곱미터로 비율 3.3%입니다. 공용입니다. 1층 기계실과 창고는 50제곱미터로 비율 4.2%입니다. 설비입니다. 2층 일반 열람실은 250제곱미터로 비율 20.8%입니다. 배치 이유는 주요 공간과 채광입니다. 2층 디지털 자료실은 100제곱미터로 비율 8.3%입니다. PC와 미디어입니다. 2층 개가식, 서고는 150제곱미터로 비율 12.5%입니다. 자유 열람입니다. 2층 그룹 스터디룸은 60제곱미터로 비율 5%입니다. 협업 공간입니다. 3층 폐가식, 서고는 120제곱미터로
비율 10%입니다. 보관 전용입니다. 3층 직원실과 사무 공간은 80제곱미터로 비율 6.7%입니다. 업무 공간입니다. 3층 관장실은 30제곱미터로 비율 2.5%입니다. 독립 사무실입니다. 공용 계단과 복도와 엘리베이터는 150제곱미터로 비율 12.5%입니다. 수직과 수평 동선입니다. 합계는 1200제곱미터로 100%입니다. 배치 추천은 1층은 어린이 더하기. 카페로 소음 허용하고 접근성 좋습니다. 2층은 메인 열람실로 채광 최고이고 조용합니다. 3층은 서고 더하기 사무실로 프라이버시 있습니다. 스텝 2는 엑셀에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입니다. 첫째, 챗 GPT 답변을 드래그합니다. 둘째, 복사합니다. 컨트롤 더하기 C입니다. 셋째, 엑셀을 엽니다. 넷째,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더하기 V입니다. 완성. 스텝 3은 추가 계산하는 것입니다. 선택 사항입니다. 엑셀에서 이런 계산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등호섬, 괄호비, 2:B 12 괄호 닫기는 총 면적 합계입니다. 등호비 2 나누기 달러, B달러 12 곱하기 100은 비율 계산입니다. 하지만 챗 GPT가 이미 계산해줬으니 그냥 써도 됩니다. 시간 비교를 봅시다. 수작업은 소요. 시간 2시간에서 3시간이고 정확도는 실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챗지, PT는 소요시간 5분이고 정확도는 높습니다. 효율성, 40배 향상,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설득을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7단계 구성입니다. 첫째, 프로젝트 개요로, 위치, 규모, 용도입니다. 둘째, 대지 분석으로 주변 환경, 접근성, 법규입니다. 셋째, 설계 콘셉트로 핵심 아이디어와 키워드입니다. 넷째, 공간 구성으로 평면도, 동선 프로그램입니다. 다섯째, 외관 디자인으로 인면, 재료, 색채입니다. 여섯째, 내부 공간으로 주요 공간 분위기입니다. 일곱째, 기대 효과로 기능, 경제성,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모든 자료를 AI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시로 3층 카페, 더하기 오피스 건물 프레젠테이션을 봅시다. 프로젝트 정보는 대지가 서울시 어느 구, 300제곱미터, 용도는 1층 카페 더하기, 2층에서 3층 공유 오피스, 예산은 15억, 공사기간은 8개월입니다. 슬라이드 1은 표지 슬라이드입니다. 제작 방법은 첫째, 미드저니로 대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프롬프트는 모던 3, 스토리 빌딩, 퍼스트 플로어 글라스 카페, 2 서드 플로어 오피스, 클린 아키텍처럴, 렌더링, 어반 스트리트 코너, 애프터는 선라이트, 미니멀 샹라이즈, R16:9, V 6인치입니다. 둘째, 파워포인트에 삽입합니다. 제목은 어느 동 근린생활시설 설계안, 부제는 카페 더하기, 공유 오피스 복합 건물, 날짜와 설계사무소 이름을 넣습니다. 슬라이드 2는 대지 분석 슬라이드입니다. 챗 GPT를 활용합니다. 프롬프트는 서울시 어느 구 어느 동 300제곱미터 대지의 건축 설계를 위한 대지 분석을 해줘. 포함사항은 주변 시설로 학교, 공원, 상업시설, 교통 접근성으로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일조권 분석으로 남측 건물, 높이와 이격거리, 소음 환경으로 도로와 학교, 용도 지역 및 건폐율과 용적률, 표와 텍스트로 정리해줘. 입니다. 결과는 대지 분석 결과입니다. 주변 환경은 북측 50m에 어느 초등학교, 동측 200, 미터에 어느 역 3번 출구로 도보 3분, 남측은 2차선 도로로 폭 12m, 서측은 근린공원으로 조용한 환경입니다. 접근성은 지하철 3분 거리로 우수,
버스 정류장 1문으로 우수, 차량 진입 용의로 남측 도로입니다. 법규 검토는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지역, 건폐율은 60%로 최대 180제곱미터, 용적률은 200%로 최대 600제곱미터, 높이 제한은 없음이지만 1조건 고려입니다. 1조건 분석은 남측 건물이 3층 9m, 이격거리는 12m로 도로폭, 1조건 확보는 양호입니다. 소음 환경은 학교 소음은 낮 시간대만이고 저녁과 주말은 조용합니다. 도로 소음은 2차선으로 보통 수준입니다. 대책은 2층 이상의 열람 공간을 배치합니다. 이걸 파워포인트에 복사 붙여넣기. 슬라이드 3은 설계, 콘셉트 슬라이드입니다. 핵심 키워드. 5개는 첫째, 투명성으로 유리 파사드로 개방감. 둘째, 자연광으로. 남향 배치와 큰 창. 셋째, 동선 분리로. 카페 대 오피스 입구 분리. 넷째, 친환경으로 목재 더하기. 자연 환기. 다섯째, 커뮤니티로 옥상 테라스 공유 공간입니다. midjourney로 콘셉트 다이어그램을 생성합니다. 프롬프트는 Architectural Concept Diagram, Transparency, Natural Light, Circulation, Sustainable Materials, Community Space, Simple Line Drawing, White Background, Minimal Style, R16-9입니다. 슬라이드 4는 평면도 더하기 동선 슬라이드입니다. 챗 GPT로 층별 설명을 생성합니다. 프롬프트는 3층, 건물의 층별 공간 구성을 설명해줘. 1층은 카페 120제곱미터, 2층은 공유 오피스 150제곱미터, 3층은 회의실 더하기, 라운지 100제곱미터, 각 층의 특징과 동선을 간결하게 정리해줘 입니다. 결과는 1층 카페는 전면 유리 파사드로 시각적 개방감, 주문 카운터에서 후면 주방 동선, 테라스 연결로 야외 좌석 확장입니다. 2층, 공유 오피스는 1인 부스, 20개로 집중 업무 공간, 유리 파티션 회의실로 협업 공간, 남향창으로 자연 채광입니다. 3층 커뮤니티는 대회의실 더하기, 소회의실, 중앙 라운지로, 네트워킹 옥상 테라스로 휴식 공간입니다. 평면도 스케치는 미드저니로 활용 가능합니다. 슬라이드 외서 6은 외관과 내부 슬라이드입니다.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재활용합니다. 외관은 앞서 만든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1층 카페는 카페 인테리어 이미지입니다. 2층 오피스는 오피스 인테리어 이미지입니다. 각 이미지에 짧은 설명을 추가합니다. 따뜻한 목재와 유리의 조화, 자연광이 가득한 업무 공간입니다. 슬라이드 7은 기대 효과 슬라이드입니다. 챗GPT로 작성합니다. 프롬프트는 3층 카페 더하기, 오피스 복합 건물의 기대 효과를 3가지로 정리해줘. 첫째, 기능적 효과. 둘째, 경제적 효과. 셋째, 사회적과 환경적 효과. 각각 2문장에서 3문장으로 간결하게 입니다. 결과는 기능적 효과로 1층 카페와 2층에서 3층 오피스의 용도 분리로 상호 간섭 최소화, 독립 동선 확보로 프라이버시 보장, 옥상 테라스로 입주자 편의성 증대입니다. 경제적 효과로 카페, 임대 수익 더하기, 오피스 임대로 안정적 수익 구조, 지하철 인접 입지로 높은 공실률 방지, 연면적 600제곱미터로 중소규모 건물 대비 관리 효율성입니다. 사회적과 환경적 효과로 지역 커뮤니티, 거점 역할로 카페 더하기, 공유 오피스, 자연 채광 및 목재 사용으로 에너지 절감, 보행자 친화적 전면 디자인으로 거리 활성화 기여입니다. 이렇게 7페이지 프레젠테이션 자료 완성. 소요시간은 전통 방법이 1, 1에서 2일, AI 활용은 1시간에서 2시간입니다. 20배 빠릅니다. 이제 가장 골치 아픈 단계입니다. 인허가 및 법규 검토. 건축법이 왜 어려운가? 법조문이 수백 개이고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르고 개정이 자주 되고 전문 용어 투성이입니다. 건축가들도 헷갈립니다. AI로 법규 검토하기를 봅시다. 주의사항입니다. AI가 법규를 100% 정확히 아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전문가 검토 또는 관련 기관 확인 필요. 하지만 1차 검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시로 건폐율과 용적률 검토를 봅시다. 프롬프트는 너는 건축법 전문가야. 대지 조건은 위치가 서울시 어느 구 어느 동, 면적은 300제곱미터,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 건축 계획은 3층에 연면적 600제곱미터. 다음을 검토해줘. 첫째, 건폐율 한도로 법정 기준. 둘째, 용적률 한도로 법정 기준. 셋째, 현재 계획이 법규에 적합한지 판단. 넷째, 만약 초과한다면 조정 방안을 제시입니다. 결과는 법규 검토 결과입니다. 건폐율 검토는 법정 한도가 60%로 일반 상업지역 기준. 최대 건축 면적은 300제곱미터 곱하기 60%는 180제곱미터. 현재 계획은 건축 면적 불명으로 층별 면적 필요. 각 층 평면적이 180제곱미터 이하면 OK입니다. 용적률 검토는 법정 한도가 400%로 일반 상업지역 기준. 최대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곱하기 400%는 1200제곱미터. 현재 계획은 600제곱미터. 600제곱미터가 1200제곱미터보다 작으므로 법규 적합입니다. 결론은 건폐율은 각 층 180제곱미터 이하 유지 필요, 용적률은 여유 있으므로 600제곱미터를 더 지을 수 있습니다. 조정 방안은 필요시로 건폐율 초과 시, 상층부 면적 축소로 세트백, 용적률 여유 활용으로 지하층 추가 검토 가능입니다. 이 정도면 1차 검토 충분하죠? 꼭 기억하세요. AI 법규 검토의 한계는 최신 개정 법규가 반영 안 될 수 있고 지자체별 세부 규정 차이가 있고 100% 신뢰는 금물입니다. 반드시 건축사 또는 법무사가 최종 검토하고 해당 구청 건축가에 문의하고 AI는 1차 스크리닝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이제 리얼 실무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실제 건축사무소는 AI를 어떻게 쓰나요? 사례 1은 소규모 건축사무소로 직원 3명입니다. 질문은 AI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답변은 저희는 주로 이렇게 씁니다. 첫째, 초기 콘셉트 회의에서 미드저니로 3가지에서 4가지 스타일을 제안하고 클라이언트가 즉석에서 선택하고 회의 시간을 50% 단축합니다. 둘째, 공간 프로그램 작성에서 챗 GPT로 초안을 생성하고 엑셀로 미세 조정하고 작성 시간을 70% 단축합니다. 셋째, 보고서 작성에서 클라우드로 설계 설명문을 생성하고 클라이언트 맞춤 수정하고 작성 시간을 60% 단축합니다. 실제 효과는 프로젝트 진행 속도가 30% 향상, 클라이언트 만족도 상승, 야근 시간 감소입니다. 사례, 이는 중견 건축사무소로 직원 15명입니다. 질문은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AI를 쓰나요? 답변은 네, 이렇게 활용합니다. 프로젝트는 5층 규모 오피스텔 3,000제곱미터입니다. 첫째, 설계 경쟁 PT 준비해서 미드저니는 외관 렌더링 10개를 생성하고 챗 GPT는 설계 설명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준비 기간은 3일에서 1일입니다. 둘째, BIM 모델링 보조에서 챗 GPT로 레빗 패밀리 코드를 생성하고 반복 작업을 자동화합니다. 모델링 시간은 20% 단축입니다. 셋째, 클라이언트 소통에서 이메일 초안을 자동 생성하고 회의록 정리를 자동화합니다. 행정 업무는 30% 감소입니다. 주의사항은 최종 검토는 반드시 사람이 하고
중요 도면은 AI 없이 수작업하고 법적 책임은 건축사가 부담합니다.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한국 건축사무소 50곳을 대상으로 AI를 사용하는 단계는 초기 컨셉트는 사용 비율 78%입니다. 공간 프로그램은 사용 비율 65%입니다. 3D 렌더링은 사용 비율 82%입니다. 법규 검토는 사용 비율 34%입니다. 도면 작업은 사용 비율 12%입니다. 클라이언트 보고서는 사용 비율 71%입니다. 결론은 이미지 생성 미드저니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문서 작성 챗GPT가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고 도면 작업은 아직 AI 활용이 낮습니다. 지금까지 AI의 장점만 봤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AI 활용 7가지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저작권 문제입니다. 미드저니 생성 이미지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상업적 사용 시 유료 플랜 필요로 월 $30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고지를 권장합니다. 둘째, 법적 책임입니다. AI가 틀린 정보를 줘도 책임은 건축색에 있습니다. 특히 법규, 구조, 설비 검토는 전문가가 필수입니다. AI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챗 GPT의 클라이언트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금지입니다. 주소, 연락처, 예산 등 민감 정보를 주의합니다. 필요시 가상 정보로 대체합니다. 넷째, 비용 발생입니다. 챗 GPT는 무료가 제한적이고 유료는 월 $20입니다. 미드저니는 무료가 불가하고 유료는 월 $10에서 $60입니다. 실로데는 무료가 제한적이고 유료는 월 $20입니다. 합계는 월 $50에서 $100로 약 6만 원에서 12만 원입니다. 다섯째, 과의존 위험입니다. AI에만 의존하면 창의력이 저하됩니다. AI는 도구, 주인은 사람입니다. 최종 판단은 건축가의 몫입니다. 여섯째, 데이터 보안입니다. AI는 입력 내용을 학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 설계안은 AI에 올리기 전 고려합니다. 기업용 플랜은 데이터 보호 옵션이 있습니다. 일곱째, 기술 변화 속도입니다. AI 기술은 6개월마다 업데이트됩니다. 지금 배운 방법이 곧 구식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핵심 원칙입니다. AI는 건축가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건축가의 시간을 아껴주는 도구입니다. 반복 작업은 AI에게, 창의적 판단은 사람이, 최종 책임은 건축사가 합니다. 파츠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엑셀. 더하기. 챗 GPT 연동으로 공간 프로그램을 자동화합니다. 2시간에서 3시간이 10분으로 단축됩니다. 둘째, 미드저니. 스타일 마스터로 12가지 건축 스타일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같은 건물로 다양한 분위기를 생성합니다. 셋째, 프레젠테이션 자동화로 7. 단계 구성을 완성합니다. 1일에서 2일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넷째, 법규 검토 1. 차 스크리닝으로 챗 GPT로 기본 검토하고 전문가 최종 확인이 필수입니다. 다섯째, 실무 사례로 소규모는 시간을 70% 단축하고 중견은 행정 업무를 30% 감소시킵니다. 여섯째, 주의사항으로 저작권, 법적 책임, 과의존을 주의합니다. 다음 영상 예고입니다. 파트 D. 마지막 편에서는 실시 설계 단계로 CAD와 BIM과 AI를 통합하고 AI 에이전트를 활용합니다. 노션 AI와 드라이브 등입니다. 미래 전망으로 5년 후 건축 설계는 어떻게 바뀔까? 저자의 메시지로 건축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합니다. 파트 C 최종 완결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구독 더하기. 알림 설정 꼭.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유용했나요? 실무에서 써보고 싶은 기능은 파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파트 A로 AI와 건축의 만남, 철학과 개념, 파트 B로 초기 설계 단계, 챗 GPT와 미드저니 기초, 파트 C로 중급 실무, 엑셀 연동과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이번 파트 D는 최종 완결편, 실시 설계와 상세 설계로 레빗 더하기, 다이노 자동화, 시방서, 작성 자동화로 챗 GPT로 문서 완성, 델리 건축 활용법으로 디테일 시각화, 납품 및 문서 관리로 실전 워크플로우, 미래 전망으로 5년 후 건축 설계는 실무 현장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시작합니다. 실시 설계에 들어갑니다. 실시 설계란 무엇일까요? 실시 설계의 위치는 계획 설계가 큰 그림으로 30%, 기본 설계가 구조화로 50%, 실시 설계가 시공 가능한 도면 완성으로 100%입니다. 실시 설계는 현장에서 시공할 수 있는 완벽한 도면입니다. 전통적 방법의 문제점을 봅시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시 설계는 90%, 완성 후에도 90번의 수정을 거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호 번호 하나를 바꾸면 평면도를 수정하고, 인면도를 수정하고, 창호표를 수정하고, 시방서를 수정하고, 수량표를 수정합니다. 한 곳만 바뀌어도 5군데에서 10군데를 다시 작업. 전통적 방법은 CAD 수작업 태그로 일일이 입력하고, 수기 자재표 정리로 누락과 중복 위험이 있고, 시방서 직접 워딩으로 표현 편차가 있고, 도면 주석 타이핑으로 시간을 소모합니다. 소요 시간은 수주에서 수개월입니다. AI 더하기 BM 자동화 솔루션을 봅시다. 핵심 도구 3가지는 첫째, 레빗 더하기 티나모로 반복 요소를 자동 태깅하고, 둘째, 엑셀 코피로트로 자재표를 자동 계산하고, 셋째, 블루빔 더하기 챗 GPT로 PDF 주석을 자동 생성합니다. 실전 예시로 레빗 더하기 다이노 자동 태깅을 봅시다. 시나리오는 3층 건물, 창호 50개, 문 30개, 마감 기호 100개입니다. 전통 방법은 하나씩 클릭해서 태그함으로 2시간에서 3시간입니다. 디나모 방법의 스텝 1은 창호 자동 태깅입니다. 디나모 노드 흐름은 첫째, Select Model Elements로 전체 창호를 선택하고, 둘째, element.getParameterValueName으로 마감 코드를 추출하고, 셋째, list.UniqueItems로 중복을 제거하고, 넷째, list.indexOf 더하기 list.map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다섯째, element.setParameterByName으로 태그를 자동 입력합니다. 결과는 W-01, W-02, W-0, 3 자동 넘버링입니다. 소요 시간은 30초입니다. 스텝 2는 문 자동 넘버링입니다. 프로세스는 첫째, 문 패밀리 더하기 타입 조합을 인식하고, 둘째, 층별과 타입별로 자동 분류하고, 셋째, D-010, D-020, D-201 자동 생성합니다. 전통은 30분, 다이노는 10초입니다. 스텝 3은 엑셀 코파일럿으로 자재표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리빗에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창호 목록을 엑셀로 내보내게 합니다. 엑셀 코파일럿 프롬프트는 이 창호 목록을 다음 형식으로 정리해줘. 번호, 위치, 규격, 재질, 수량. 층별로 그룹화, 총 수량 합계 추가입니다. 결과는 표 형식입니다. W01은 위치가 1층 거실, 규격이 1800 곱하기 2100 mm, 재질이 알루미늄 더하기, 로율이 수량이 2개입니다. W02는 위치가 2층 침실, 규격이
1200 곱하기 1500 밀리미터 재질이 알루미늄 더하기 로유리 수량이 4개입니다. 합계는 50개입니다. 전통은 1시간에서 2시간, I는 5분입니다. 시간 절감 효과를 봅시다. 창호 태깅은 전통 방법이 3시간, AI 방법이 30초로 절감률 99%입니다. 자재표 작성은 전통 방법이 2시간, AI 방법이 5분으로 절감률 96%입니다. 시방서 초안은 전통 방법이 4시간, AI 방법이 10분으로 절감률 96%입니다. 합계는 전통 방법이 9시간, AI 방법이 15분으로 절감률 97%입니다. 하루 작업이 15분으로 이제 디테일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디테일이란 건축의 신뢰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mm의 오차가 수년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실전 예시로 외벽 디테일 자동화를 봅시다. 구성은 구조체가 철근 콘크리트, 단열재가 경질 우레탄폼 50mm, 방수층이 고분자 시트 방수, 마감재가 노출 콘크리트입니다. 이 조합의 시방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챗 GPT로 시방서를 자동 생성합니다. 프롬프트는 외벽 디테일 정보를 기준으로 시공 순서와 주의사항을 5줄 이내로 설명해줘. 구조체는 철근 콘크리트, 단열재는 경질 우레탄폼 50mm, 방수층은 고분자 시트 방수, 마감재는 노출 콘크리트 타설형입니다. 결과는 시공 순서입니다. 1단계는 콘크리트 구조체 타설 후 충분히 양생합니다. 2단계는 표면 정리 후 고분자 시트 방수를 균일 시공합니다. 겹침부를 100mm 이상 확보합니다. 3단계는 우레탄폼 단열재를 틈없이 부착하고 기밀 시공을 진행합니다. 4단계는 통기층 구성 후 노출 콘크리트를 현장 타설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5단계는 마감 후 초기 균열 방지 및 보호 양생을 철저 관리합니다. 주의사항은 퀵 방수 시트, 접합부를 100mm 이상 겹침 필수, 단열재 단차 발생 시, 별도 보완 시공, 마감재 표면 노출 후 즉시, 보호 조치, 동절기, 시공 시 최소 5도씨 이상 유지입니다. 이걸 워드에 복사 붙여넣기 하면 끝! 저자가 제시한 5가지 조합 프롬프트를 봅시다. 첫째, 콘크리트 더하기, 우레탄폼 더하기, 방수 시트 더하기. 노출 콘크리트는 산업적 외장과 단열, 방수 강화입니다. 둘째, 경량 스틸 더하기, 글라스울 더하기, 복합 방수, 더하기 우드사이딩은 경량 구조와 통기층 시스템입니다. 셋째, 조적조 더하기, XPS 더하기, 방수 몰탈, 더하기, 세라믹 패널은 고급 외장과 열교 차단입니다. 넷째, 철근 콘크리트 더하기, PS 더하기, 액체 방수 더하기, 알루미늄 루버는 현대식 상업 건물입니다. 다섯째, 콘크리트 더하기, 글라스울 더하기, 시트 방수 더하기, 금속 패널은 공장, 창고용 고단열입니다. 이 프롬프트만 복사해서 챗 GPT에 넣으면 즉시 시방서 생성. 저자가 제시한 표준 시방서 양식을 봅시다. 구성은 첫째, 표지로 프로젝트명, 작성일, 담당자. 둘째, 자재 개요표로 자재명, 적용 부위, 구조체, 단열재, 방수층, 마감재. 셋째, 시공 순서로 스텝 1에서 5. 넷째, 시공 주의사항으로 체크리스트. 다섯째, 확인 및 검토표로 담당자 서명란. 여섯째, 첨부 문서로 상세도면 PDF와 자재 사양서입니다. 이 템플릿에 챗 GPT 내용을 붙여넣기. 시방서 활용 방법을 봅시다. 협력업체는 자재별 시공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감리사는 시공 검토 체크용 문서를 제출합니다. 내부팀은 공사 전 공유용 문서로 활용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설명 보드로 시각화합니다. 이미지를 포함합니다.
이제 달2를 배워봅시다. 달2는 오픈 AI의 이미지 생성 AI입니다. midjourney와 뭐가 다른가요? midjourney는 장점이 예술적 감각과 건축 외관이고 용도는 콘셉트와 분위기이고 가격은 월 $10에서 $60입니다. TLL 2는 장점이 정확한 지시, 수행과 디테일이고 용도는 기술 도면과 상세 설명이고 가격은 챗GPT 플러스 포함입니다. 즉, midjourney는 감성, 달리는 정밀입니다. 달리 건축 활용 4가지를 봅시다. 첫째, 콘셉트 스케치 생성입니다. 프롬프트는 숲속에 있는 작은 단층 목조주택, 따뜻한 분위기, 전면 유리창, 새벽 안개, 아키텍처럴 스케치 스타일입니다. 결과는 감성적인 콘셉트 스케치로 클라이언트에게 분위기 전달용입니다. 둘째, 재료와 스타일 실험입니다. 프롬프트 1은 도심 속 2층 상가 건물, 외장재는 노출 콘크리트, 금속, 루버 포인트, 모던 아키텍처럴 렌더링입니다. 프롬프트 2는 같은 건물 내, 목재 외장 마감 적용, 웜 우든 파차데입니다. 효과는 같은 건물로 다른 재료를 시험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옵션을 제시합니다. 셋째, 디테일 일러스트 생성입니다. 프롬프트는 경사 지붕 단면도, 콘크리트 슬래브 더하기, 아스팔트 방수 더하기, 압출법 단열재, 더하기 징크 마감, 컨스트럭션 디테일, 디아그램, 스타일입니다. 용도는 시공자용 설명자료와 발표용 시각자료입니다. 넷째, 인테리어 분위기 시뮬레이션입니다. 프롬프트는 미니멀리스트 리빙룸, 콘크리트 월, wooden floor, large window, with natural light, Scandinavian style, cozy atmosphere입니다. 용도는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과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소통입니다. DLE 주의사항입니다. 정밀한 치수는 표현 안 됩니다. 스케치 수준입니다. 구조 계산은 불가합니다. 분위기만 가능합니다. 저작권은 챗 GPT. 플러스 사용자만 상업 이용 가능합니다. 용도는 초기 아이디어와 클라이언트 소통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설계 중옥 및 납품, 전통적 방법의 문제를 봅시다. 파일명은 최종점 DVG, 최종 언더스코어 진짜 최종점 DVG, 최종 언더스코어 진짜 최종 언더스코어 0315점 DVG, 최종 언더스코어 최종 언더스코어 클라이언트 수정 반영 점 DVG입니다. 이거 경험해 보셨죠? 문제점은 어떤 게 최신 버전인지 모르고 협업 시 혼란이고 나중에 찾을 수 없습니다. I 시대의 파일 관리를 봅시다. 표준 폴더 구조는 프로젝트명 언더스코어 2025 폴더 안에 01 언더스코어 기획설계 폴더로 두면 문서, 이미지 폴더 02 언더스코어 계획설계 폴더 03 언더스코어 기본 설계 폴더 04 언더스코어 실시설계 폴더로 두면 최종본, 시방서, 수량표 폴더 05 언더스코어 납품 폴더로 PDF, CAD 원본, BIM 모델 폴더입니다. 파일 명명 규칙을 봅시다. 표준 형식은 대괄호 프로젝트 코드, 대괄호 밑줄, 대괄호 단계, 대괄호 밑줄, 대괄호 문서 종류, 대괄호 밑줄, 대괄호 버전 대괄호 밑줄, 대괄호 날짜 대괄호 점 확장자입니다. 예시는 ABC 20 25 언더스코어 실시 언더스코어 평면도 언더스코어 V 03 언더스코어 20 25 03 15 오류 5점 DWG ABC 20 25 언더스코어 기본 언더스코어 외관 투시도 언더스코어 V0 2 언더스코어 20250 2 28점 JPG ABC 2025 언더스코어 납품 언더스코어 통합시방서 언더스코어 V01
AIT_20250401.docx입니다. 장점은 정렬 시 자동으로 순서대로이고 버전 관리가 명확하고 검색이 용이합니다. AI로 납품 문서를 자동 생성합니다. 스텝 1은 챗 GPT로 납품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프롬프트는 3층 근린 생활시설. 실시 설계 완료 후 납품해야 할 문서 목록을 작성해줘. 포함 사항은 도면으로 평면, 인면, 단면, 상세, 시방서, 수량표, 구조, 계산서, 에너지 성능 평가서, 표 형식으로 정리해줘. 입니다. 결과는 표 형식입니다. 도면 구분의 배치도는 형식이 P, D가 F 더하기 DVG이고 수량이 1입니다. 도면 구분의 평면도 1층에서 3층은 형식이 P9입니다. D잼을 F 더하기 DVG이고 수량이 3입니다. 도면 구분의 인면도 사면은 형식이 PDKM F 더하기 DVG이고 수량이 4입니다. 도면 구분의 단면도는 형식이 PDKM F 더하기 DVG이고 수량이 2입니다. 도면 구분의 상세도는 형식이 PDF 더하기 DVG이고 수량이 10입니다. 문서 구분의 통합 시방서는 형식이 P, DF 더하기 DOCX이고 수량이 1입니다. 문서 구분의 창호표는 형식이 P, DF 더하기 XLS, S이고 수량이 1입니다. 문서 구분의 마감재표는 형식이 PDF 더하기 XLS, S이고 수량이 1입니다. 문서 구분의 수량 산출서는 형식이 PDF 더하기 XLSS이고 수량이 1입니다. 계산서 구분의 구조, 계산서는 형식이 PDF이고 수량이 1입니다. 계산서 구분의 에너지 성능, 평가서는 형식이 PDF이고 수량이 1입니다. 스텝 2는 노션으로 납품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노션 템플릿은 납품 준비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박스로 도면 최종 검토 완료, 체크박스로 PDF 변환 완료, 체크박스로 시방서 오타 검수, 체크박스로 수량표 계산 검증, 체크박스로 파일명 통일 확인, 체크박스로 폴더 구조 정리, 체크박스로 압축 파일, 생성, 체크박스로 클라이언트 전달입니다. 노션 AI로 자동, 생성, 스텝 3은 구글, 드라이브 또는 원드라이브로 백업하는 것입니다. 구조는 건축사무소 백업 폴더 안에 2025년 프로젝트 폴더로 ABC 프로젝트 폴더에 납품본 2025년 4월 1일 폴더와 수정본 2025년 4월 15일 폴더 DP 프로젝트 폴더입니다. 자동 백업, 14분 설정으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합니다. 일체를 찾아간 바람 이제 미래를 봅시다. 5년 후 건축 설계는 어떻게 바뀔까요? 저자가 예측하는 5가지 변화입니다. 첫째, AI 에이전트 시대입니다. 현재는 챗 GPT에 일일이 질문하고 미드저니에 하나씩 생성합니다. 5년 후는 3층 카페 건물 설계해줘. 한마디면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대지 분석, 법규 검토, 평면도 생성, 3D 모델링, 렌더링, 시방서 작성, 수량 산출을 전부 자동 완성. 둘째, BIM 더하기 AI 완전 통합입니다. 미래 시나리오는 건축가가 2벽을 1m 이동하면 AI가 일조권 분석 결과 남측 건물 그림자 영향받습니다. 0.8m로 조정하시겠습니까? 하고 건축가가 확인, 구조는 하면 AI가 구조 안정성 문제 없습니다. 단, 기둥 위치, 조정 필요, 자동 반영했습니다. 실시간 법규, 구조, 설비 통합 검토. 셋째, 디지털 트윈 건축입니다. 개념은 실제 건물과 똑같은 디지털 쌍둥이입니다. 건물 지은 후에도 디지털 모델이 존재합니다. 활용은 냉난방 최적화 시뮬레이션, 유지보수 예측,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얘는 10년 후 이 건물의 외벽 노화 상태는 이면 AI가 시뮬레이션에서 답변합니다. 넷째, 탄소 중립 자동 계산입니다. 미래는 재료 선택 시 자동으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합니다. 콘크리트. 대신 목재에 쓰면 CO2 30% 감소합니다. 정부 인센티브를 자동 확인합니다. 얘는 챗GPT가 이 외벽 구성의 총 탄소 발자국은 450kg, CO2 per 제곱미터입니다. 목재로 변경 시 280kg으로 감소합니다. 다섯째, 협업 방식 대변역입니다. 현재는 건축가, 구조, 설비, 클라이언트가 각자 따로 작업하고 회의로 조율합니다. 미래는 VR 또는 AR 공간에서 실시간 협업입니다. 건축가가 여기 벽 바꾸면 어때? 하고 구조 엔지니어가 구조 계산 완료, 문제 없음 하고 설비 엔지니어가 덕트 경로 자동 조정하고 AI가 법규 적합성 확인 완료합니다. 5분 안에 의사결정. 전문가 예측 통계를 봅시다. AI 사용 건축사 비율은 2025년이 45%, 2030년 예측이 95%입니다. 설계 시간 단축은 2025년이 30%, 2030년 예측이 70%입니다. BIM 더하기 AI 통합 프로젝트는 2025년이 20%, 2030년 예측이 80%입니다. AI 생성도면 비중은 2025년이 10%, 2030년 예측이 60%입니다. 출처는 건축계 전문가 설문입니다. 가상입니다. 그렇다면 건축가는 필요 없어지나? 절대 아닙니다. 저자의 메시지입니다. AI는 도구일 뿐, 건축의 본질은 인간의 감각과 공감입니다. AI가 못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숨은 욕구, 파악, 장소의 문화적 맥락 이해, 예술적 창의성, 윤리적 판단입니다. 건축가의 역할은 큐레이터로 AI가 준 옵션 중 선택, 디렉터로 설계 방향 설정, 중재자로 다양한 이해관계 조율, 철학자로 건축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20년 경력 건축가의 조언입니다. 첫째, AI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AI가 제 일을 빼앗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써보니 제 시간을 돌려주더군요. 반복 작업은 AI에게 맡기고 저는 클라이언트와 더 많이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3가지입니다. 하나, 챗 GPT 무료 계정을 만드세요. chat.openai.com에서 공간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둘, midjourney 체험판을 사용하세요. 건물 콘셉트 이미지 1개를 생성하세요. 셋, 유튜브에서 래빗 더하기 디나모 튜토리얼 1개를 보세요.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작게 지금 시작하세요. 셋째,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AI는 틀린 답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치고 다시 물어보세요. 그게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실수는 학습의 과정입니다. 넷째, 커뮤니티와 함께 하세요. 추천 커뮤니티는 건축 AI 포럼, 링크드인 건축가 그룹, 디스코드 서버로 미드저니와 래빗, 유튜브 건축 채널입니다. 혼자 배우지 마세요. 같이 배우면 10배 빠릅니다. 다섯째, 본질을 잃지 마세요. 저자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건축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따뜻한 빛이 들어오는 공간, 가족이 모이는 거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마당, 이런 것들의 가치를 아는 건 사람뿐입니다. AI는 우리의 손과 발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머리와 마음은 여전히 건축가의 몫입니다. 드디어 90분 여정의 끝입니다.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파트 A, 2. 철학과 개념 10분은 AI는 건축가의 감각을 확장하는 도구,
오감으로 느끼고 AI로 표현하는 시대, 증강된 건축적 사고입니다. 파트 B, 초기 설계. 20분은 챗GPT 3종 세트, 프롬프트, 미드저니 이미지. 생성 실전, 공간 프로그램 자동화입니다. 파트 C, 중급 실무. 20분은 엑셀 더하기, 챗GPT 연동, 미드저니 스타일 마스터,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 자동화, 실무 건축사무소 사례입니다. 파트 D, 실무 마스터 20분은 레빗 더하기, 다이노 자동 태깅, 시방서 작성 자동화, 델리 디테일 시각화, 납품 문서 관리. 5년 후 미래 전망입니다. 단 하나만 기억한다면 AI는 건축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AI를 사용하는 건축가가 사용하지 않는 건축가를 대체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입니다. 하나, 책 구매 또는 도서관 대출로 더 깊은 내용과 프롬프트 예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둘, 챗 GPT 계정을 만드세요. chat.openai.com에서 무료로 시작 가능합니다. 셋, 첫 프로젝트에 AI를 적용하세요. 공간 프로그램 작성부터 시작하세요. 작게 시작, 크게 성장하세요. 90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축 설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세요. 책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후속 영상 알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 AI와 함께 더 나은 건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트 A 기준 10분이라는 시간 저와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파트 B C/D 기준 20분이라는 시간 저와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전체 완주 시 70분이라는 긴 시간 저와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새로운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뒤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AI가 따라올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I는 데이터를 읽지만 우리는 공간의 의미를 읽습니다. AI는 계산을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필요를 판단합니다. AI는 속도를 내지만 우리는 방향을 잡습니다. 건축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따뜻한 빛이 들어오는 공간, 가족이 모이는 거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마당. 이런 것들의 가치를 아는 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 기억하시죠? 내일을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한 걸음 내디뎌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챗GPT 계정을 만들어 보는 것, 카페 공간, 프로그램 작성해줘 라고 한번 물어보는 것, 미드저니로 건물 이미지 하나 만들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AI는 우리의 손과 발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머리와 마음은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경험과 AI를 결합할 시간입니다. 화면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아이콘이 부드럽게 나타남.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클릭이 저에게는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만나 뵐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챗GPT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미드저니는 어디서 가입하나요? 이 부분이 좀 더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들 언제든 환영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시간을 내어 저와 함께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A. 아이는 세상을 효율적으로 만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지만 사람의 감각과 경험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쌓여온 그 감각, 이제 A, 아이와 함께 빛을 낼 시간입니다.